소년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많은 분들이 소년이라고 보호처분으로 끝난다 생각하는데 변호사님 사실 이거 무조건 봐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의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가능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30년 전 일을 폭로하는 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나요? 문제는 되죠. 안녕하세요. 빅토리, 로이어즈 이김의 변호 이민정, 김혜경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조진웅 씨 사태로 본 소년법의 모든 것 2부로 돌아왔습니다. 네. 2부에서는 소년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기사를 보면 이제 조진웅 씨가 소년원에 송치되었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변호사님 이게 어느 정도의 처벌일까요? 네, 그 소년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호처분을 한번 살펴보면 소년법 32조 1항에 1호부터 10호까지 이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세 가지로 나뉠 수가 있는데요. 먼저 사회 내 처우, 그다음에 시설 위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년원 송치입니다. 먼저 사회 내 처우가 이제 1호부터 5호까지인데요. 1호부터 5호까지 내용을 살펴보시면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호부터 5호까지는 이제 소년이 학교를 다니면서도 받을 수 있는 처분인 거죠. 다만 4호와 5호 처분인 보호관찰 처분을 받을 때에는 부가 처분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부가처분이라는 것은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대안교육 또는 소년의 상담, 선도, 교화 관련 단체나 시설에서 상담 교육을 받게 하거나 뭐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이제 제한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가처분은 소년의 재범 방지와 건전한 성장을 위해 가정 환경까지 함께 개선하라는 취지를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설 위탁인데요. 6호와 7호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6호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의 감호 위탁, 7호는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하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소년원은 아니지만 뭐 아동복지시설이나 병원 등에 위탁을 하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소년원 송치인데요. 8호부터 10호가 여기에 해당하고요. 우리가 이게 흔히 말하는 이제 소년원이라고 부르는 그런 처분이죠. 이제 8호는 1개월 이내에 소년원 송치고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이제 10호가 장기 소년원 송치인데 이번에 보도된 내용이 사실이라면 조진웅 씨는 이제 특수절도의 강도 강간 혐의까지 있었으니 뭐 소년원 송치라면 9호나 10호 처분을 받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소년원은 명목상 학교 형태를 띠고 이제 교육과 교화를 목적으로 하고는 있지만 신체의 자유가 구속된다는 점에서 감옥과 유사한 측면이 있죠. 많은 분들이 소년이라고 보호처분으로 끝난다 생각하는데 변호사님 사실 이거 무조건 봐주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범죄 소년의 경우에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형사처벌도 가능한 거죠. 다만 이 경우에도 소년법은 특별한 조치를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소년법 제59조에 따르면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서는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 15년의 유기징역으로 완화됩니다. 즉 아무리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어도 18세 미만이면 사형이나 무기징역을 선고받지는 않는다는 거죠. 또 반대로 소년보호 송치제도가 있어서 법원은 소년에 대한 피고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 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을 하면 결정으로 이제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할 수도 있습니다. 즉 이제 형사 재판을 받던 중에 이 소년은 형사 처벌보다 보호 처분이 더 적합하겠다라고 하면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소년부로 사건을 넘길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있는데요. 소년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신상정보가 등록되나요? 이런 부분을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그 소년이라고 해서 신상정보에 무조건적으로 등록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이 성폭력 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에 따라서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를 2회 이상 범한 경우에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요. 여기서 2회 이상은 유죄 확정 판결을 의미하는 경우고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포함되진 않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이 디스패치 보도로 터졌지만 요즘 뭐 유튜브나 SNS에서 보면 과거를 폭로하는 게 많이 있잖아요. 사건들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뭐 이칠 권리라고 말하나요? 이게 뭐 보장을 해주고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불가능한 시대가 됐는데 특히 이번처럼 피해자나 동창들의 증언이 나오면 막을 방법이 없죠. 그런데 이렇게 30년 전 일을 폭로하는 거 이거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건 없나요? 문제는 되죠. 네, 문제가 되고요. 비방할 목적으로 과거 사실을 드러내서 명예를 훼손하면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케이스를 놓고 보면 조진웅 씨 같은 연예인, 공인이라고 하죠. 그 경우에는 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되면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사실 대법원도 명예훼손의 이제 피해자가 공인인지 아니면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공공성, 뭐 사회성을 갖춘 그런 표현인지 이런 거를 고려해서 공공의 이익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요. 뭐 조진웅 씨 같은 경우는 경찰 역할도 하시고 공적 이미지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 사생활의 비밀보다는 아마 비판 기능을 좀 더 폭넓게 인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소년법 개정 논의가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 특히 그 촉법소년 연령 하향 그리고 보호처분 강화 이런 등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실제로 최근 몇 년간 소년 범죄가 흉포화되면서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여론이 높습니다. 특히 10대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강력범죄, 집단폭행, 학교폭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면서 촉법소년의 나이를 만 14세에서 만 13세 정도로 낮추고 또 중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에 좀 힘이 실리고 있는데요. 네, 이거와는 또 반대로 소년법의 보호주의 이념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죠. 이제 소년은 아직 성장 과정에 있고 환경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처벌보다는 교화와 개선의 기회를 주는 것이 장기적으로 사회에 더 이롭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네, 결국 우리 사회가 소년 범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응보 그리고 교화 사이에서 어떤 균형점을 찾을 것인가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쉽게 답을 내리기 어려운 무거운 주제입니다. 네, 1부와 2부에 걸쳐서 조진웅 사태와 소년법을 확인해 봤는데요. 마음이 좀 복잡하네요. 쟤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과 이제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말이 이제 머릿속에서 계속 싸우는 것 같아요. 네. 저는 변호사로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법적 기록은 남겨지지 않을 수 있겠지만 피해자의 기억은 지울 수 없다는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 보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김의 변호였습니다. 여러분 또 만나요.